지금 요거하고 이제 백봉 선생님의 새말기를 굴리는 규범, 이게 첫째, 둘째하고 지금 이 공부 윤곽과 바탕을 잡는 이것을 연계를 하니까 이제 많이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새말기를 굴리는 규범인 첫째, 둘째가 바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 것이거든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데 첫째가 뭐가 되어 있냐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 몸뚱이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도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뭐예요? 절대성의 굴림세지요. 지금 다 굴림세입니다. 굴림세고 이 세상이 절대성의 굴림세예요. 굴림세인데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뒤바뀐 생각을 하지요. 지금 굴림세를 뭐라고 하지요? 나다, 세상이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거기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죠. 시작을 하니까 공부가 될 리가 없지요. 공부가 될 리가 없지요. 왜? 분별망상에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분별망상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일체의 모든 법이 전부 다 절대성의 굴림세구나. 절대성 자리에서 공부도 하고, 절대성 자리에서 연불도 하고, 절대성 자리에서 좌선도 하고, 절대성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정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능엄경에 이 결정위에 뭐라고요? 인지의 발심과 과지의 깨달음이 같아야 된다고. 근데 보통 생각했을 때는 우리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인지의 발심하고 과지의 깨달음이 틀리죠. 몸뚱이 내로 공부를 하지요. 그럼 분별망상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공부의 방향을 바로 잡아가지 않냐.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올바른 수단과 방편으로, 올바른 수단과 바쁜 세상살이를 하더라도 올바른 수단과 방편만 있으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깨달을 수 있다. 우리 제가자도 이것이 거사풍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바쁜 세상살이에서는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는 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사고방식이. 저는 다행히 불교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봉 선생님한테 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지고 공부라는 것이 사는 것이 공부네 이렇게 하고 견성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딱 들어버려 놓으니까 또 그걸 딱 믿었고 그러니까 공부가 어렵니 안 어렵니 이런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해서 가면 시간이 좀 더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본래 그 자리 깨닫는 거는 뭐 시간이 끊어진 자리래요. 끊어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만 딱 잡아놓으면 방향만 딱 바로 보면 방향을 딱 바로 보고 가면 궁둥이 찔긴 사람이 이기죠. 딱 한 길로. 그 이미자 씨가 60주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연세 80이 넘었더라고요. 그 목이, 그 노래를 부르는 목청이 어쩜 그렇게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 성대도 전부 다 늙어버리거든요. 늘어지고. 늙어버리는데 거기에다가
보통 그런 그 콘서트를 하면, 디너쇼를 하면 2시간 반 정도를 서서 하거든요. 엄청난 체력과 그 목소리 이런 거 보면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일을 60년을 하신 것이죠. 얼마나 다사다난한 그 인생의 그거를 거치고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이민자 씨 어릴 때 그거 한 것부터 쭉 이제 사연을 이제 우리가 보고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살아오면서 그 노래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간 그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존경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살이가 바빠. 돈도 벌어야 되지, 아도 키워야 되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는데 뭐를 놓치지 않고 간다? 공부를 놓치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공부를 놓치지 않고 가. 꾸준히 정진을 해. 그런데 어떻게 정진을 해야 되느냐? 방향을 딱 바로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딱 바로 잡고 가면 쭉 가면 되지요. 그냥 쭉 가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은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걸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제트기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뭐 KTX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겠죠. 다르나 그 방향에서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말하자면 믿음, 신심이 있어야 돼요. 이 길로 가면 반드시 나는 갈 수 있다. 이 신심이 굉장히 작용을 합니다. 공부하는 데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랬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백봉순의 윤곽만 잡아놓으면 뭐야? 이미 이 팔진미의 밥상을 받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백범 선생님 말씀하시는 첫째, 둘째, 첫째 규범, 둘째 규범, 이걸 통틀어서 말하면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공부의 윤곽 잡는 건 어렵지 않다고. 그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남은 너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남은 너는 어떻게 되냐고요? 에? 허공으로서의 너잖아요. 이 책상은 뭡니까? 허공으로서의 책상이잖아요. 지금 화가 나. 화는 뭡니까? 허공으로서의 화잖아요. 허공으로서의 지구, 허공으로서의 공부, 허공으로서의 정진. 저기 김광현 씨 허공으로서의 정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은 괴로움도 허공으로서의 괴로움, 깨달음도 허공으로서의 깨달음. 그러면 버리고 구할 것이 없지요. 그래서 내가 만약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내가 파악이 된다면,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은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고 세상도 허공으로서의 세상인데, 일어났다 꺼졌다 모든 것이 다 허공성인데, 결국 말하면 이 말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는. 근데 어떤 분이 내가 저번에 정말 그래서 내가 황당했는데,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는 뭡니까? 이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너가 안 나오더라고. 답이 안 나와. 그럼 이 사람은 뭐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뜻을 몰라. 모르는 거지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는 것도 허공으로서의 허공으로서의 좋음, 허공으로서의 불안, 허공으로서의 괴로움, 허공으로서의 나쁨,
허공으로서의 행복.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행복이니까 행복이라는데 뭐가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전부 허공성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는 생각을 하신 분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야 이해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는 것은 허공으로서의 나를 밝히는 것인데, 허공으로서의 나면은 뭐예요? 절대성도 허공으로서의 절대성, 상대성도 허공으로서의 상대성, 새말기도 허공으로서의 새말기.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요? 몸뚱이도 허공성. 몸뚱이도 허공으로서의 몸뚱이죠. 생각하는 슬기자리. 슬기자리는 바로 우리의 그 절대성 자리죠. 슬기자리도 허공성. 허공으로서의 절대성 자리. 산화대지도 허공성. 허공으로서의 산화대지. 허공으로서의 태양. 이 말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일체만법이 모두 허공으로서의 일체만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새말기 안내서에도 일체만법 허공성, 일체만법 허공성 그렇게 해서 나오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허공으로서의 나하고 일체만법 허공성하고 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어떻게 한다? 각각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각각 다르게 생각을 해요. 아니지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도 뭐요? 허공으로서의 나에 속하는 것입니다.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것도 허공으로서의 나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정말로 하나만 정확하게 뚫으면은 막 줄줄이 알사탕으로 쭉 풀리는 거야. 그래서 어려우나? 근데 어렵다는 걸 왜 어렵냐면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바로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 바로 잡는 그 얘기를 듣는 자리도 잘 없을 뿐만 아니라 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정진을 해서 그렇다라고 자기가 정말 그렇다라고 자기가 결정하고 깨닫고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지. 그러나 이 공부는 허공으로서의 어려움, 허공으로서의 쉬움 이렇거든요. 어렵다 쉽다 하는 것이 전부 뭐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허공성. 허공으로서의 나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공개정진에 전부 다 10만 원씩 내고 오셨죠? 그러니까 10만 원 가치는 제가 해드려야 되죠. 오늘 이 한마디로 10만 원 가치 다 했습니다. 사실은. 진짜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각성거사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왜냐면 전부 다 진주알이 막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장판에 굴르고 있는데 그걸 한 줄로 쫙 엮는 거지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허공으로서의 나는 일체만법이 공성이라는 뜻입니다. 일체만법 허공성. 근데 허공으로서의 나를 뭐가 실체 몸뚱이 나처럼 뭐가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허공으로서의 나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습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습관이.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들어앉아, 생각하면 들어앉아. 들어앉는 것이 중생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뭐든지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큰 무기인 것이에요. 우리는 큰 무기예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자꾸만 그렇게 해야 돼. 자꾸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 들어앉는 것을 아주 주업으로 삼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 다음에 허공성이요.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몸뚱이도 허공으로서의 몸뚱이죠. 그래서 밉다는 것도 허공으로서의 밉다. 곱다는 것도 허공으로서의 곱다. 허공으로서의 좋다. 허공으로서의 나쁘다. 그것도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으로서의 자리. 그러니까 허공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허공으로서의 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는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몸뚱이가 나라는 한 생각이 뭘 덮어버린다? 온 허공을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몸뚱이가 나다라고 하는 순간 그냥 바탕자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선생님 새말기의 첫째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몸뚱이는 바탕자리의 작용이니까 이것을 나라고 할 수가 없네 라고 바로 착 와야 되는 거지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상대성은 뭐다? 절대성의 굴림새이니까 작용이니까 이게 헛것이거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서 뭐가 없다? 성품이 없어요. 성품이 없으니까 이것을 나라고 할 수가 없네. 이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이것을 지금은 나는 뒤바뀐 생각을 해서 자꾸 나라고 하는데 나라고 할 수가 없네. 왜? 자꾸 변하지 않느냐. 자꾸 변하지 않느냐. 변하는 거는 확실히 알 수 있죠. 표고사님, 변하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죠? 네. 변하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변하는 거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늘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변하는 거를 모르면은 변한다라는 걸 모르면은 공부가 시작을 못하네. 왜 시작을 못하냐? 그 모습이 절대성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 도리가 없거든. 알 도리가 없단 말입니다. 변하는 것을 모르면, 변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흔히 쓰는 말이에요. 흔히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겼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일어나고 꺼지고 일어나고 꺼지는 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모르면은 이 공부 이윤과학과 바탕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야. 정말로.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화가 났어. 근데 화가 없다가 저 인연과 조건했는데 눈으로 딱 보고 육근으로 보고 육진경계를 보고 화가 일어나거든. 그리고 화가 없다가 생겼네. 생겼다가 또 없어지네. 잠잘 때도 화를 내냐? 화 안 내거든요. 잠잘 때는 모르고 쿨쿨 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자꾸 한단 말이지. 왜 착각하느냐?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몸뚱이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은 까맣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림선언 정도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몸뚱이는 바탕자리의 굴림새다. 절대성의 굴림새다. 나는 절대성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고는 몸뚱이가 맨날 내지요. 몸뚱이가 맨날 낸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몸뚱이가 내면 어떻게 이미 뭐 어떻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뒤바뀐 생각이라. 이미 처음에는 몸뚱이가 나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요. 세 번째 가면 뭐예요? 몸뚱이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몸뚱이가 나다 하고 이제 우담이가 공부하러 왔어. 근데 요새는 우담이가 어떻게 하냐면 몸뚱이는 내라고 할 수가 없네.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지요. 아무리 따져봐도 몸뚱이는 내라고 할 수가 없네. 여기서 더 심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몸뚱이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네. 이렇게 되는 거지. 몸뚱이를 어디 버리는 거 아니죠. 몸뚱이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네. 화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화네. 이렇게 되는 것이지. 화가 나면 화는 내 것이다. 화가 진짜다. 그 다음에 고단 공부는 화는 가짜야. 지금 요거 공부하고 있지요. 그지요? 화 이만 이대로 바로 허공으로서의 화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요. 두 번째에 있는 거지요. 근데 세 번째에도 이 얘기는 들었어. 근데 잘 안 되지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에서 가짜라는 거 확실하게 심화가 돼버려야만 저절로 허공으로서의 모습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도 되게 재밌어요.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지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재밌어요. 몸뚱이가 내 거 아니고 내가 관리하는 거라게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 몸뚱이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뚱이 누가 안 갖고 가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몸뚱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해도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죽어요. 때가 되면 죽지 않냐고요. 때가 되면 병들고 때가 되면 늙고 때가 되면 죽어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재미있어요. 다른 말보다. 그래서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내 것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근데 몸뚱이를 내 것이라고 해도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해도 뭐요? 때가 되면 죽는 거지요. 그거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피할 수가 없는 거. 왜? 몸뚱이는 절대성의 굴림새라서 그렇다. 변하는 거기 때문에.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몸뚱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구나. 이게 결정이 안 돼. 절대로 안 돼. 왜?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답이 간단하거든요. 표고사님, 단지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고. 변한다 할 것이다, 뭐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얼마나 변하는 걸 알 수 있냐? 얼마나 변하는 걸 알 수 있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것이 얼마나 변하는 걸 알 수 있냐? 이것이 공부의 관건이라고 해도 별로 무리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동계정진에 왔지 않습니까? 지금 동계정진에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수는 발성이 중요하고요. 축구는 드리블이 중요합니다. 그지요? 우리는 가장 기본이 중요해. 뭐? 몸뚱이는 가짜야. 변하고 헛것이야. 요거 모르면 공부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 아니면, 몸뚱이가 내 것이면요, 나면요, 몸뚱이로 인해서 모든 세상을 살아가고 몸뚱이로 인해서 모든 것을 몸뚱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다 내 것이 다 되는데 전부 진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하나,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공부한다는 게 맨날 거꾸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다, 견성하는 거 어렵지 않다, 올바른 수단과 방편, 올바르게 알면 어렵지 않다. 그런데 맨날 거꾸로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동으로 갈 사람이 자꾸 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어렵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뭐야? 몸뚱이는 가짜야. 몸뚱이는 내가 아니야. 만약에 몸뚱이만 확실히 변하는 것을 알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려. 사람들이, 저는 백봉 선생님이 와서 이제 그 보림선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하도 몸뚱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너가 변하는 거 다 알지? 몸뚱이 변하는 거 다 알지? 알기는 뭘 알아? 모르는데. 뭐예요? 개념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마음에 와닿는 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뚱이가 헛거구나, 이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구나, 몸뚱이에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다 이게 헛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은 그냥 공부가 절로 돼 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온갖 것을 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 뭘 하려고 하냐? 몸뚱이가 가짜고 변하고 헛것이고 내가 아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오만 것 때만 것을 다 하는 거지. 결국 말하면. 그런데 몸뚱이가 정말 변하는 것이네. 몸뚱이가 정말 변하고 정말 가짜네. 이것만 확실하게 내 마음에 와닿고 그것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내가 적용을 하면 어땠습니까? 우선 몸뚱이가 나다라는 것이 아니면 뭐가 탐진치가, 나라는 데서 탐진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탐진치가 일어날 때 몸뚱이를 지금 내라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반증하는 그거지요. 내가 없으면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고 정말 그러면은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겠죠. 아까 우리 경전 읽을 때 탐착하고 집착하고 그거 쭉 나왔는데 뭐예요? 보는 거 기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아까 저게 그 경전에 나오던데.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몸을 쏟다. 이거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고 귀로 듣는 것 시작하고 결국은 어디로 오느냐?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허무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보림선언에 오신 분들은 몸뚱이는 무엇의 굴림새라고요? 절대성 자리의 굴림새요. 영원한 생명 자리의 굴림새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래, 나는 본래 영원한 생명 자리야. 영원한 허공과 같은 그것이 바로 진짜 나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굴림새라요. 몸뚱이는 작용이라요. 그래서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하듯이 옷 갈아입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닙니까?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라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이 언제나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아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몸뚱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몸뚱이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짜네, 이것이 공성이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 몸뚱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육진, 이 육식의 이 경계들이 다 같이 몸뚱이가 허공으로서의 몸뚱이이듯이 허공으로서의 육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알맹이거든요.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되면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늘 있는 거예요. 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분별망상이지요. 늘 있어요. 늘.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시비, 옳다 그르다, 호,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을 해서 뭐가 붙느냐?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내 몸뚱이가 헛것이다, 내 몸뚱이가 헛것이다, 뭐 헛것에 대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는 가짜인 줄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를 자꾸 넣지요. 넣으면 뭐가 드러난다? 상대성은 절대성에 굴림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바탕인 절대성이 그냥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걸 믿으면 되지요. 이거는 뭐 내가 안 해봤는데 뭐 믿고 안 믿고 나는 그거 믿을 수 없다. 아니죠. 부처님서부터 모든 분들이 선지식들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어떻게 그냥 믿으면 되지요. 어떤 사람이 미국을 가는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티켓팅해서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광산으로 가네? 비행기 만들려고 철캐로 가가지고 거기서 철 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려고 가네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담시는 인터넷으로 티켓 끊어가지고 공항버스 타고 그냥 인천공항 가서 미국 직선으로 가는, 중간에 들려서 가는 거 말고 직통으로 가는 그거 타고 그냥 미국 가세요. 그렇게 가야지. 옛날 같으면 비행기 그거 하면 철 캐가지고 비행기 만들어서 간다지만 지금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다 수송 수단이 돼 있는데 가서 티켓팅만 해서 가면 되는데 티켓팅을 하면 돈 들지요. 그래 돈을 벌어야 되겠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가짜예요. 그러니까 견문각지를 동원을 해보라고. 변하고 헛것인 거는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가짜다 하면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니까 절대성 자리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야 그때 가야 공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정지견이 났다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초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공부가 안 돼. 왜? 워밍업이야. 워밍업. 근데 보림선언에 오시는 분들은 거대하게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백봉 선생님 옛날에 그러셨어요. 보림선언에서 꾸준히 공부한 사람은
다른 데 가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정직연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다른 데 가서 거짓말은 안 한다는 거죠. 거짓말은 안 해. 내가 뭐 실감이 오느냐 안 오느냐 뭐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확인에게 깨우치고 이렇게 돼 있죠. 실감은 안 온다 하더라도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지, 절대성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런데 절대성의 굴림세라고 내가 알고 있지요. 지금요.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깨닫게 하고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깨우치게 한다. 그 외에 저기 초등학생 처음에 한글 배울 때 어떻게 해요? 한글을 깨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까? 깨우치게 한다는 겁니다. 한글을 깨우치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강연 씨 이해 팍 됐다 지금. 이 깨우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것을 어떻게 한글 깨우치듯이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한다는 겁니다. 깨우치게 하고 그 다음 자기가 정진을 자꾸 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은 본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깨우쳐서 어떻게 그 다음에 자기가 자꾸 적용하고 연습하고 적용하고 연습을 해서 그 다음에는 깨닫는 것이죠. 저는 백공 선생님의 이 글자 한자 한자를 이렇게 보면서 아주 핵심적인 이런 거 보면 어떤 데는 설명시 웃음이 나온다니까요. 이 깨닫게 하고 하면은 좀 곤란하거든요. 근데 깨우치게 하고 이렇게 깨우치게 한다면 뭐 글자를 깨우치게 하고 무슨 이치를 깨우치게 하고 이렇게 깨닫게 하고 이렇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데 재밌죠. 이것만 갖고 저번에 하던 거하고 또 좀 틀리죠. 그래서 정진이 좋은 겁니다. 정진 때 안 하면 이런 말 안 하죠. 제가 잘. 정신 때나 돼야 이런 말 하지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아야 된다. 가짜 가운데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다. 몸뚱이가 가짜니까 이 가짜의 바탕자리, 파도면 물과 같은 자리가 진짜 나일 수 있겠구나. 이 상대성은 전부 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가짜구나. 가짜를 낮출 수 있는 진짜 자리가 진짜 있구나. 진짜 나구나. 그 진짜 자리구나. 그것이 진짜구나. 이 정도 돼야지 뭐해?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가. 그럼 뭐 각성거사님은 공부되지요. 각성거사님 공부될 수 있지요. 또 법상울도 공부될 수 있지요. 어머니도 공부될 수 있지요. 예, 될 수 있습니다. 김광현 씨도 공부될 수 있지요. 그 대답을 아니야. 표성근 씨도 공부될 수 있지요. 네. 네, 시원시원하게, 그렇지. 김정혜 보살님도 공부될 수 있지요. 예. 네. 의담이도 공부될 수 있지요. 예. 송덕거사님은요?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보림선언에서 이렇게 공부를, 그래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만 확실히 잡아놓으면 백공 선생님 말씀이 팔찜이 밥상을 이미 받아놓은 거나 한 가지다. 팔찜이 밥상을 받아놓으면 어때요? 지금 먹어도 내 밥상이니까 지금 먹어도 되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어도 되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밥상 자체가 없으니까 쩔쩔 굶겠지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라. 몸뚱이가 가짜란, 안 된다.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1초 직입에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법도 있지만, 초학자,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으로서는 윤곽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윤곽, 뭘?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구나. 무상법신, 말하자면 상대성을 낮출 수 있는 자리,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이죠. 상대성을 굴리는 것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구나.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리는구나. 이거지요. 지금. 이겁니다. 지금 이겁니다. 그 규범이라는 것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구나.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리는구나. 이거거든요. 이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 요점을 말하면. 그래서 초학자로서는 윤곽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외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말고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라고 하는 암환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닌 걸 나다 하는 것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몸속에 똥밖에 안 들어서 다른 뭐가 있나요? 나라고 하는 이 암환상이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는 암환상이 없어지려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상대성은, 몸뚱이는 절대성의 굴림체다. 절대성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절대성이 말하자면 상대성을 굴린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짜리라고, 진심이라고 하지요. 그 절대성을 다른 말로 진심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부하고 참선하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 알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참말로 어렵느냐? 사실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뒤바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못 가지니까. 허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또 허공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공부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가 공부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공부는 어떻게 돼요? 뭘 자꾸 쌓지요? 쌓는 공부지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쌓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몸뚱이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계속 버려.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공부. 자꾸 버리는 공부를 해요. 지금은. 이것이 안 하는 공부지요. 자꾸 버리는 공부.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버린다는 것. 안 하는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연에 따라 법연에 따라 낮도 되고 밤도 되는데 어떻게 내라는 것은 바로 그 바탕짜리 절대성 짜리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괴로워. 괴로움은 뭐야? 괴로움도 받아들여. 이 자리는. 즐거워. 즐거움도 받아들여. 불안해. 불안도 받아들여. 기뻐. 기쁨도 받아들여. 불안은 오지 마라. 기쁨만 와라. 또 즐거움만 와라. 괴로움은 오지 마라. 이렇게 안 하지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도 받아들이고 즐거움도 받아들이고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싫은 것도 다 받아들여. 이거는 밝음도 받아들이고 어둠도 받아들이고 젊음도 받아들이고 늙음도 받아들이고 나는 것도 받아들이고 죽는 것도 받아들이고 이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절대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의 자리. 절대의 자리. 그러니까 큰 바다에는 온갖 뭐가 살아요? 고기가 다 살아요. 근데 일급수에 사는 그 고기 아니면은 못 살아요. 다른 건요. 예. 일급수에 사는 고기가 있는데 바다에 가면 온갖 것이 다 살아. 고래서부터 상어서부터
요만한 멸치까지 다 살아. 새우까지. 뭐 온갖 것이 다 살아요. 바로 우리의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것도 권리 행사고 죽는 것도 권리 행사라는 겁니다. 나는 것도 내가 아이고 엄마가 뭐 나를 왜 낳아줬어요. 죽는 것도 내가 뭐 죽고 싶어서 죽나? 아니죠. 나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죽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분은 그러죠. 뭐 부모 보고 뭐 내를 뭐 왜 낳았냐고 내를 왜 저기 뭐고 내가 뭐 나고 싶어서 낳나요? 이랬는데 이렇다고 합니다. 그 아르마리죠. 식이 그 태에 들 때 그 태가 그렇게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인연과 조건으로.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해요? 원망할 거 없지요. 원망하면 뭐를 해요? 또 인과를 걸어버리죠. 인과를 또 걸어요. 그 인과에 또 다른 결과를 또 놔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의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의 자리이므로 굴리는 것도 절대적으로 굴린다는 것입니다. 참말로 대단한 것이죠. 절대의 자리니까 굴리는 것도 절대적으로 굴리지 상대적으로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그 자리를 탁 알아버리면 나고 죽는 것이 전부 권리 행사라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진심자리다. 우리의 절대성 자리가. 진심자리를 알면 그 자리는 그대로 명확하게 어떻게 된다? 드러날 뿐이라는 겁니다. 진심자리를 알면 그 자리는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지어갈 수 있는 바탕은 첫째도 지혜, 둘째도 지혜, 셋째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보살 가운데서 제일 상수보살이 뭐지요?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합니다. 지혜 하나뿐. 지혜가 1번입니다. 지혜가 1번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바탕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증장시켜야 돼요. 지혜를 증장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제가 한 번만 더 말하면 106번이라요. 지혜를 정장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모습이 헛거라는 거예요. 모습에 머물지 않는 것이 지혜를 정장시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정장시킨다고 하니까 또 막 뭐가 되게 있는갑다 싶어가지고 그러지요. 모습이 헛거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를 증량시키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냥 드러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